아침엔 왜 의욕이 올라올까요? 이 느낌이 왜 퇴근쯤 꺼질까요? 근데 우리가 퇴근 후엔 유독 또 유혹에 약해요. 아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멍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맑고 체력이 있는 오전 시간에 늘 결심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일찍 자야지 라고요. 근데 퇴근 후 8시 집문 여는 순간 오전에 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소파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운동, 공부? 일 끝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오늘은 그냥 쉬자. 왜 아침엔 의욕이 있고 퇴근 후에는 그 의욕이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물론 직업마다 힘듦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더 보편적인 이유는 오전 시간에는 몸에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과 각성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다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반응을 하루치 에너지가 공급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퇴근할 때쯤에는 이미 오전에 나온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뇌는 휴식 모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퇴근 후에도 어떻게 실행되게 만드는지 그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엔 계획이 거창하고 낮에는 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퇴근 무렵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집에 오면 쇼파가 몸을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가? 게으른가? 물론 하겠다는 의지가 크지 않고 그냥 하기 싫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고민을 하지는 않겠죠. 퇴근 후 집만 오면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고 있다면 의지는 있지만 실행에 옮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일단 짧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볼게요. 오전에 샘솟는 의욕은 감정이 아니라 호르몬과 뇌 에너지, 결정력의 합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마음가짐 차이가 아니라 몸에서 제공해주는 에너지와 호르몬의 방식이 다르게 세팅되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갈수록 뇌는 편한 보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통제, 결정, 집중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모한 뇌는 무의식적으로 몸과 뇌가 편안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 실행력을 만들려면 의지를 키워라 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연료가 남아있을 때 쓰거나 연료가 없어도 굴러가는 장치를 깔아야 합니다. 이제 그 에너지가 아침엔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왜 퇴근 후에는 사라지는지 이유를 5단계로 쪼개서 설명해 볼게요. 아침엔 왜 의욕이 올라올까요? 그건 코르티솔 각성 스위치 덕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코르티솔이 확 올라와요. 이걸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도 하고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피크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전날 미룬 일을 아침에 오늘은 꼭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의지와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몸이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각성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생각도 능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전 시간인 거죠. 그때는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느낌이 왜 퇴근쯤 꺼질까요? 그거는 그날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아데노신이라는 졸음을 가지고 오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에서는 이제 쉬라는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 후에 생기는 무기력은 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는 성장보다 생존과 회복을 우선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에너지도 다 썼는데 하긴 뭘 해? 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퇴근 후엔 유독 또 유혹에 약해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전두엽, 자기 통제 기능이 저하돼서 그래요. 자기 통제, 계획, 충동, 억제는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피로가 있으면 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있어요. 즉, 퇴근 후에 당신은 아데노신 분비로 인해 피로감과 졸림을 느끼고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뇌는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행동보다는 생존과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생존과 회복에 초점을 맞춘 뇌가 부딪히게 되고 쉬지 못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낮 시간엔 참을 수 있었던 어떤 행동 패턴들도 더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파민은 그 자체로 행복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성취감, 기쁨, 행복과 같은 감정적 보상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만성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은 뇌는 에너지 자린고비가 됩니다. 여기서 무기력 반응이 나오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가령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면 성취감이 있고 뿌듯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가 좀 부족해도 운동을 할 수 있었다면 운동에 대한 성취감과 같은 의욕 자체를 아예 떨어뜨리게 됩니다. 점차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둔해지고 무쾌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해서 만성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 노력이 필요하고 보상이 늦은 운동보다는 쉽고 즉시 즐거움 등의 보상을 주는 재밌는 쇼츠, 웹툰, 게임 쪽으로 행동이 가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고착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루 종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반복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저녁에는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뇌는 피로할수록 쉬운 길로 간다라는 데이터를 모은 가장 유명하고 재밌는 사례가 이스라엘의 가석방 판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약 2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 8명을 대상으로 약 1000건 이상의 가석방 판결을 내리는 데이터들을 수집한 내용인데요. 판사들은 오전 업무, 휴식 및 점심, 오후 업무, 휴식, 다시 업무, 퇴근의 패턴으로 일과를 보냈습니다. 이때 가석방 판결 비율이 세션 초반에는 약 65%인데 시간이 갈수록 거의 0% 가깝게 떨어졌다가 휴식 후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즉 에너지가 있는 오전 시간 또는 휴식 시간 직후에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하여 가석방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할수록 어차피 죄수기 때문에 가석방 판결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죄질에 따라 판단이 바뀌어야 하고 우연치 않게 조건이 그렇게 겹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000건이 넘는 가석방 판결문과 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라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결정과 자기 통제를 많이 쓰는 날일수록 퇴근 후엔 귀찮음이 커집니다. 오전에 결심한 퇴근 후 운동 계획을 미루는 직장인도, 블로그 글쓰기를 포기하는 자기계발러도, 무언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퇴근 후 무기력하게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 삭제시키는 나도 단순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뇌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그럼 갓생은 물론이고 퇴근 후 자기계발도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인가요? 사실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실하게 일도 하고 있고 자기계발 자체가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우린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의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해요. 이 구조를 설계하고 이 설계된 환경에 나를 던져놓는 것까지가 나의 굳은 의지입니다. 그 다음엔 설계된 환경에 따라 나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잡설이 좀 길었는데 이제 퇴근 후 루틴을 구조 설계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딱 2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행과 유지하는 것. 사실 이게 전부 아닐까요? 첫 번째는 목표를 쪼개서 시작하고 싶게 만들어라. 퇴근 후 2시간 공부 또는 운동과 같은 목표는 이미 시작할 엄두가 안 납니다. 퇴근하면 아무리 빨라도 7시인데 2시간 공부라뇨. 퇴근 후 10분 운동, 한 챕터만 공부, 5페이지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시작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지만 이렇게 작은 목표로 해야 일단 퇴근 후 땡땡 하는 루틴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이 잡히고 난 다음 조금씩 양을 늘려도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10분만 운동할까요? 한 챕터 하면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있겠죠. 5페이지 읽고 덮는 날도 있겠지만 20-30페이지 읽는 날도 있고 책이 재밌으면 그대로 쭉 읽을 수도 있겠죠. 일단 시동을 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퇴근 후 루틴과 관련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입니다. 운동을 한다면 현관 또는 방문 앞에 운동복 걸어두기, 공부를 한다면 책상 위에 앉으면 바로 공부할 수 있게 세팅해두기, 책을 읽는다면 가방에 항상 책을 넣어두고 다니고 집에 앉으면 바로 읽을 수 있게 독서하는 공간 만들어 놓기. 시작해야 할 때 이것저것 주섬주섬하는 시간을 없애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고민을 없애는 게 포인트예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은 매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표와 실행 목록을 만들어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대본을 쓰는 중이었다면 오전에 퇴근 시간쯤 알람을 맞춰놓는 거죠. 대본 어느 부분부터 쓰기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퇴근 후 이 루틴 구조를 안 만들면 당신은 계획 세우기만 계속하고 실행은 0인 상태로 이번 달을 또 보내게 될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의지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하고 목표를 쪼개서 시작하고 5분 안에 끝날지언정 작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보면 습관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침엔 의욕이 넘치고 퇴근 후 게을러지는 이유는 아침 의욕은 코르티솔 각성 스위치와 회복된 뇌로 인한 자동 반응이고 퇴근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피로와 아데노신의 축적, 전두엽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더해서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보상 시스템도 둔해져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만 강하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퇴근 후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서도 쇼츠에 빠져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는 그냥 저스트 두잇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계획과 환경 설정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목표를 작게 쪼개서 시작 허들을 낮추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환경을 세팅해 놓는다. 그렇게 퇴근 후 매일매일 10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